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엘신마당 시간인데요. LG 트윈스 선수들 또 스프링 캠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WBC 명단 발표가 금요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WBC까지 정말 한 달 남았습니다. 3월 초에 대회가 진행되고 WBC 하고 나서 또 개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야구 팬 한 사람으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1라운드 통과해서 야구 인기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국제대회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국제대회 성적이 안 나온다고 뭐 관중이 갑자기 줄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 올림픽에서나 WBC에서나 조금 아쉬웠던 그런 성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을 때보다 우리 선수들이 좀 잘해서 이번에는 1라운드를 꼭 통과를 하고 정말 이제 2라운드에서는 네로라는 스타들이랑 있는 이 나라랑 붙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치면은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어 12도 2024년도에 아쉽게도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WBC에서는 반드시 1라운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BC 최종 엔트리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WBC 목표는 일단 1라운드 통과입니다. 1라운드가 도쿄에서 합니다.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맞대결. 3년 전 조랑 조금 비슷한데 대만이 들어오고 중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더 쉬운 조였을 때 사실 호주한테 좀 진 게 결정적이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만도 어려운 상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싸웠을 때 뭐 아예 밀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대만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또 지난 프리미어 12에서 우승을 한 팀이지만 그래도 또 해볼 수 있는 우리도 또 메이저리그 다 부르기 때문에 좀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 대만 호주를 이겨야죠. 결국에는 일본은 사실은 전력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고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야죠. 한일전이라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만과 호주를 이겨야 2라운드 최종 2위 안에 들어야 2라운드에 가는데 대만과 호주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체코는 뭐 한 수 아래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WBC 초대 대회 4강 두 번째 대회 준우승 이후에 세 번의 대회에서 모두 1라운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을 좀 털어내는 대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팀들의 전력을 살짝 보자면은 사실 일본 대표팀은 3년 전에 비해서 그때 멤버들끼리만 딱 봤을 때는 전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뭐 오타니가 지명타자로만 나온다고 해도 강력하고 투수로 오타니가 나오지 않지만 타선에서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마모토 월드시리즈 MVP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기쿠치 좌완이고 이 선수는 아마 한일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좌완이기도 하고 또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카고 컵스의 거포인 스즈키 세이야 요번에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카모토 선수와 무라카미 선수도 정말 현역 메이저리그들을 그래도 대부분 불렀어요. 불참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전력이 강력하고 대만도 이 대만은 투수력이 좋은 팀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유망주들 특히나 한국전에 굉장히 잘했던 리니민 선수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왕현청 선수도 나가고요. 호주도 메이저리그 현역으로 뛰고 있는 리암 핸드릭스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불펜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메이저리그 전체 1번으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 지명이 된 트래비스 바자나 선수 이런 선수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일본도 일본이지만 역시 대만과 호주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2월 6일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일괄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해요. 다른 팀들도. 그래서 뭐 이미 뭐 미국이나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팀들은 뭐 일부 선수들을 엔트리 뽑힐 선수들 발표해서 정말 슈퍼스타 오브 슈퍼스타가 나오죠. 특히나 미국은 3년 전에 일본에게 결승전에서 패했던 그런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출전 의지를 좀 불태워서 최정예 멤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 경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간의 경기를.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요일 오전에 엔트리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고 토미 에드먼 선수도 이제 3년 전에 이어서 너무나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제 예정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못 나온다고 하고 송성문 선수도 이제 갈비뼈 쪽이 개인 훈련 하나 찢어지면서 부상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3명의 핵심 내야수들을 좀 뺀 채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도 요번에도 이 한국인 후손 메이저리거들을 조금 모았습니다. 3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정말 공이 빠른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 이 선수 아마 어머니가 한국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 미들네임이 또 준영이에요. 그래서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가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표팀 마무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휴스턴의 내야수인 셰이 위트컴, 이 선수도 이제 어머니가 한국계여가지고 또 출전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선수는 아마 3루수를 볼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은 조금 커리어가 대단하진 않지만 마이너에서 트리플A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디트로이트의 유틸리티 플레이어인 저마이 존스, 이 선수도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이 존스 선수까지 아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외야수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3명의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종 엔트리를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1차 캠프 명단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명단을 짜봤는데요. 최종 엔트리 30명이라서 15명을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투수 쪽에는 원태인, 곽빈, 류현진, 문동주, 손주영, 송승기, 소영준, 정우주, 노경은, 조병현, 배찬승, 김태견, 박영현, 라일리 오브라이언, 고우석까지 이렇게 15명의 선수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우석 선수에 대해서 조금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고우석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거기다 뭐 마이너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또 코칭 스텝이 고우석 선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우석 선수도 이번 WBC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꿈인 메이저리그 입성에도 이 대회 나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어쨌든 선발 투수 쪽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다 나왔는데 류현진 선수를 넣은 거는 역시 류현진 선수는 경험이 필요하고, 또 대표팀에,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는 뭐 전성기 때보다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을지 몰라도 특유의 이 디셉션 동작은 여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 무대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중간 게트 쪽에서도 유영찬 선수랑 노경은 선수를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노경은 선수가 올드왕도 하고 조금 폼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많고 대표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이 조금 선발 투수 쪽에 중심을 잡아주고, 중간 게트나 마무리에서는 노경은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나머지는 이제 공 빠른 선수들, 직구의 구위가 대단한 선수들, 뭐 정우주, 조병현, 김태견, 뭐 박영현, 이런 선수들이 나가고, 이제 좌완 쪽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배창승 선수가 나오고, 손주영 선수나 송승기 선수가 이제 개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그래서 조금 힘을 보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 자원이 조금 많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1라운드에 투수의 투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65개 이상 던지지 못합니다. 65개에 들어가는 타자까지만 상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발 투수가 많아야 한 4이닝 정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 1+1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한일전도 중요하지만 역시 2라운드 진출을 하려면 대만전과 호주전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태인, 곽빈, 문동주, 류현진,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한 3명을 잡아야 되는 경기에 반드시 투입을 해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BC 지난 대회 복귀를 해보면은 호주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내고 또 앞서 나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수 교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지난 대회 탈락의 또 쓴맛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경기 일정상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하루 쉬고 한일전을 치른 다음에 대만전, 호주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전에 짧게 던져서 좋은 선수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전과 호주전에 정말 컨디션이 좋은 투수를 몰빵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체코전에 류현진 선수가 길게 던지면서 남은 투수들이 이제
대만전과 호주전을 조금 책임지는 남은 선발투수 자원들이 그렇게 하는 전략도 있거든요. 한일전은 조금 붙어보다가 벌어지면은 바로 이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송승기, 손주영, 소영주는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으로 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선발로 갔다가 불펜으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1라운드에 한해서는 대만전, 호주전 2승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불펜은 최대한 이 캠프 소집 명단에 맞춰서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키플레이어는 역시 대표팀의 마무리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입니다. 이 선수 상당히 기대됩니다. 정말 이 선수가 안정적으로 던진다면은 대표팀은 8회까지만 그냥 운영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9회를 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브라이언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쪽 최종 엔트리 예상해 보면은, 포수는 뭐 사실상 확정적이죠. 박동훈과 최재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야수는 문보경, 신민재, 박성환, 김혜성, 노시환, 위트컴, 김도영, 김주원까지. 예, 그리고 이제 외야수는 구자욱, 안현민, 박혜민, 자마이 존스, 이정우를 예상을 했는데, 내야수 쪽에 이 김하성 선수가 빠지고 유격수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박성환 선수가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선수를 뽑을 수도 있지만 대표팀 경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팀 내야수들은 이렇게 주전, 백업, 포지션당 한 명씩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다 들어갈 수 있고, 위트컴 선수는 3루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뭐 2루도 되고 유격수도 유틸리티가 되는 선수라서 뭐 내야 쪽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외야수 한 자리를 놓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안현민, 존스, 이정우는 확정인데, 구자욱 선수도 이제 뭐 성적만 보면은 대표팀과 연이 많이 없었지만 나가야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한 자리 뭐 홍창기도 있고 문현빈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박혜민 선수를 계속 뽑는 게, 지난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주장 역할을 맡기고, 이제 국제대회에서 수비력 무시 못하거든요. 중견 수비. 그래서 이정우도 뭐 중견 수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박혜민이 중견수를 보고 이정우가 코너 외야수로 들어가는 게 수비력 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수 15명까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야수 쪽은 내야수들 부상 외에는 뭐 외야 쪽이나 포수 쪽에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 내야수는 아마 문보경, 김혜성, 김주원, 위트컴, 뭐 1루에 노시환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3루에 뭐 몸 상태에 따라서 김도영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 이렇게 잡아두고, 아마 김도영 선수나 구자욱 선수는 투수 스타일에 따라서 지명타자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외야도 기본이 존스, 이정우, 안현민인데 수비 강화를 위해서 박혜민 선수가 중견수로 들어오면은 아마 안현민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자마이 존스 선수를 3루에 활용을 하거나 뭐 1루에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현민 선수가 또 지명타자로 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엔트리를 놓고 대표팀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라인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대표팀이 잘 나갔을 때는 늘 이 발빠른 선수들이 라인업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세계 야구의 뭐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거나 뭐 프리미어 12 우승하거나 또 WBC에서 준우승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제 발빠른 선수들이 좀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게 또 우리나라 야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주루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타일의 선수들이 라인업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달려야 되는 2026 WBC.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팀 후회 없이 싸우고 반드시 2라운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